겉으로는 웃지만 그럼 속으로는 뭔가요?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지금요.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뭐 지역 일정도 있어도 바빴는데요.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한마디 했습니다.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른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회가 비정상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정상화, 뭐 민생, 모멘텀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오기로 하신 분이죠. 근데 걱정을 했어요. 이재명 체포한 가결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기회다. 반면에 국민의힘에는 상상 못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.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여당의 공격 대상이 사라지고 민주당은 확 바뀔 수 있지만 국민의힘 뭡니까? 위기 아닙니까?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윤석 대변인, 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? 혹시? 일부만 좀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구속이 됐다. 예.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듯이 공격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뭘로 표를 달라고 할 건데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? 예. 그런데 투표가 아무리 선거가 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에게 득표 요인이 없을 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겠습니까? 자체 득표. 그렇죠. 예. 민주당의 뭐 혼란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득표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만드셨습니까? 만들 겁니까?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예. 선거는 결국은 인물,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. 민주당 지금 이 상황에서 공천이 제대로 되겠느냐. 당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면에 저희 당은 조금 더 개혁적인 공천도 할 수 있고 국민님께서 원하시는 공천도 할 수 있다.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죠. 위기인과 동시에 기회라고 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계속 쭉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혹시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직 뭐 모르지만 구속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위기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이런 시각을 보이시는데요.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공세 대상을 이재명 대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그건 너무 도식적인 분석이고요. 이재명 대표가 설령 당대표직을 유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. 재판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런 차원에서 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가 굳이 어떤 한 지도부나 뭐 전 정권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. 말씀드렸듯이 예. 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예. 그게 상대당 공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게 훨씬 좋죠. 알겠습니다. 이상희 교수님, 뭐 이 예. 얘기 포함해서 사실 아까 김기현 대표 잠깐 목소리 들었는데 오늘 또 하필 대구를 방문하고 특히 또 서문시장을 찾았어요. 물론 미리 잡은 일정이겠지만 좀 묘하긴 합니다. 날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상을 보면은요. 예,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과는 관련 없는 그런 일정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미리 잡았긴 했죠. 왜냐 그러면 대표 일정이라는 것이 보통 일주일 전에 예. 대부분 정해지고요. 또 그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. 이것 때문에 꼭 갔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TK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텃밭이잖아요. 그렇죠. 텃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위 결속이라든가 이런 다잡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 원론적으로 그런 거지 뭐 딱 그런 건 아니다. 시간이 조금 나와서 이거 소영주 부대변인께 국민의힘에 엄청난 위기가 있다라고는 조정훈 의원의 진단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비슷한 취지 설명을 했거든요. 네. 그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? 뭐 당연한 이야기죠. 근데 이제 아까 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 예.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하나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. 간과하는 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. 그렇죠. 야당이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동안 좀 즐겼던 이재명 야당의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니 이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최근에 보면은 뭐 김태우 후보 강서구청에다가 공천한 부분들, 최근에 조정훈 의원 지금 나오셨지만 인재 영입을 겨우 조정훈 의원으로 하는 땡겨대는 모습들,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지도력 이런 게 드러나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개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미천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격에서 반사 얘기를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
잘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이거 유인석 대표가 20초 반박할 기회 드릴게요. 말씀하세요. 조정은 의원 얘기했는데요. 애초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 당에 왔는가 그 부분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갑자기 끝에서 한 방씩 이렇게 날리셨는데, 예, 한 10초 남았습니다. 말씀하세요. 원래는 미래통합당에서 시작하셨다가요.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신 분이라서 예. 어떤 철새적인 뭐 정치 성향이 있는 분을 굳이 알겠습니다. 집권 여당의 인재영이 위로로 예. 드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.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 10초 드릴게요. 10초. 아니 애초에 2016년에 민주당이 인재 영입된 분이 미래통합당과는 관계없는 분이에요. 미래통합당에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갑자기 조정훈 의원 논쟁으로 붙어서 근데 맞춰야 됩니다. 지금요.